웰컴백 밀리티의 오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손우특강 영어 유형편 4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절대 독해 공략법 한번 알아보실게요. 우리 4강은 주제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3강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1분 20초 컷 이내에서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도 1번부터 5번까지의 키워드를 파악하는 건데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영문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컴사로 체킹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특정한 단어만 체킹되어져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고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거나 영어로 되어져 있거나 크게 난이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예전에는 주제가 대부분 맨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대부분의 답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 앞부분 두세 문장을 필수적으로 읽고 나서 뒤로 가야 되겠죠. 자, 게이트웨이를 보실게요. 우리 2019년 대수능 문제였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왜 파악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 diplomatic 외교적인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정책을 가난한 국가 속에서 뭐 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국가를 위한 외교적인 정책이 reform. 개혁될 필요가 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환경적인 위기사항에 대해서 라는 얘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평등성인데 바로 가난한 국가 안에서의 경제적인 평등성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잘 우리가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reform이란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번에서도 reform이란 단어가 나왔고 심지어 뒤에 policy까지도 같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지문에는 뭐 reform이나 policy라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번과 4번의 답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바로 diplomatic과 climate change가 1번과 4번의 답을 갈리게 해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신 상태에서 마지막 5번 체킹을 하면 OECD의 역할에 대한 지문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 상태. 그 다음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볼 건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다시피 최근에 수능의 답은 웬만하면 다 앞부분에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스키밍을 쭉 그냥 했을 때 however이 보이시나요? however이 안 보이죠? however yet but이 안 보이면 이거는 아마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전개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어떤 단어 보이세요? policy라는 단어가 보이고 climate chang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선생님 여기 근데 poorest countries 나왔으니까 답 1번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대학교를 가기 위한 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단어 딱딱 집어가지고 찍을 수는 없어.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마지막 문장을 얼추 보니까 어떤 단어들 보이세요? 이번에는 poor country란 단어가 보이지를 않고 이제 climate change와 관련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 어떤 거 보이시나요? 에너지란 단어 보이네요. 그죠?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 보니 그리고 또 뭐랑 관련됐어요? 농업이랑 관련된 단어도 나오네요. 그럼 이건 아무래도 climate change와 관련된 일관성 있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몇 번, 4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대수능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1분 20초를 최대로 즉 얼마 만에 충분히 1분 안에 답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강의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마찬가지로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빠르게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체킹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gratitude고요. gratitude와 관련된 연관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gratitude와 habit과의 관계성.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gratitude가 나오진 않았네요. 그냥 일상에서 happiness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아니면
우울증을 줄일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 앞에 있는 exercise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운동을 하면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 습관과 뭐와의 관계성, 해피니스와의 관계성. 그럼 이쯤 보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1번하고 4번의 habits란 단어가 반복이 됐어요. 근데 1번하고 4번을 갈릴 수 있는 단어가 뭐냐? gratitude와 sleeping과의 관계성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5번에 뭐가 보이냐면 자, 요번에는 1번의 gratitude, 그 다음에 5번의 grateful과 이제 관련이 돼 있죠. 그러면 이 1번과 5번을 갈리게 해주는 또 특정한 키워드는 바로 adversity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adversity는 필수 어휘죠. 역경,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지어 역경이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뭐를 느껴요?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앞부분 다 읽을 필요 없이 gratitude, habit, adversity, 또 뭐 있었죠? sleeping.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어휘를 기억한 상태에서 첫 문장을 갔더니 첫 문장에 뭐가 보이세요? 아예 대놓고 주제문이 나와버렸네요. 그쵸? 더불어서 여러분들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대충 스키밍으로 쭉 훑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however가 yet과 but이 없으므로 계속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독 예습 다 되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의 기능이고요. 그 토픽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를 보실게요. 첫 번째, embargo는 각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요번 각주는 다 필수 어휘예요, 여러분들. 시작하다, 착수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onducting은 conduct를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conduct는 뒤에 뭐가 나와요? 뭐 실험, 시험 아니면 설문지 이런 단어와 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하다, 뭔가를 시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reliable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별표, 무조건 별표. 여러분들 앞으로 EBS 연계 교재 문제를 풀었을 때 reliable, reliant, dependable, dependent란 단어 나오면 걔는 무조건 어휘 변형에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reliable은 신뢰할 수 있는 이고요. reliant는 의존하는입니다. 신뢰하는이에요. 자, 선생님 그럼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두 가지 형용사는 어디에서 파생됐죠? rely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rely on 하면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제가 지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BTS members depend on RM, especially in abroad. 무슨 뜻이죠? BTS 멤버들이 depend on, 의존해요. 누구한테? RM한테 의존을 하는데 특히 어디에서? 외국에서. 그런 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유명한 사람들을 막 만났는데 마침 RM이 화장실에 가서 없어요. 영어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예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세요. 자, depend란 단어를 가지고서 BTS 멤버는 dependent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RM은 의존을 할 수 있는 에서 depend에 able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reliable하고 dependable은 듬직한이라고 외워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외우기가 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RM이 듬직하고 믿을만 하니까 reliable, dependable 하게 되는 거고 BTS 멤버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dependent하고 reliant한 멤버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변형 문제에서 필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어는 부스트는 옛날에 게임에서 나왔었는데 뭐가 우왕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증진시키다, increase랑 같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enthusiasm, 열정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immune system은 지금쯤 다 알고 계시겠죠? 면역체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돌은 제가 지난 시간 3강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또 설명하는 이유는 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동이라는 능동수동이 어법 문제로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raumatic 같은 경우 여러분들 트라우마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resilient는 회복력 있는 이란 형용사로서 필수 어휘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스키밍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소재에 해당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세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많은 연구를 다 수행하기도 하고 다 재검토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감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감과 삶의 만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감사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하나 둘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도요, 우리의 건강에서도 굉장히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는 어떤 얘기로 끝나죠? 감사함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심지어 아픔도 치료할 수 있게끔, 즉 바로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회복력을 빠르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직상으로 특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구문 독해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는데요. We are about to. 우리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항상 to 뒤에 동사 원형 오거나 ing 오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to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embarking이라고 이제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답이 embark인 이유는 뭐예요? be about to 동사 원형으로 외워서 막 뭐뭐 하려고 하다에 해당되는 이 to는 to 부정사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근데 뭐를 만든대요? 가장 중요한, 모든 습관 중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인 이 감사하는 자세를 만드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fter로 시작을 했고요. 동사 ing인 상태에서 문장이 끊겼네요. 그러면 얘는 분사 구문일 수도 있고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를 나타낸 동명사가 될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얘네 둘이 ing가 온 것을 보아하니 뒤에 목적어가 있는 능동이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개의 연구를 수행하고 수백 개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나서, 근데 누가 했대요?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뒤에가 나와야 되겠죠. 자, 버클리에 위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concluded 뭐 했대요?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결론을 내렸는데 이 대시 왜 왔느냐? conclude에 대한 목적어란 명사절 자리구나.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렸죠? 감사하는 자세가 is one of the most reliable methods.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죠. 근데 뭐에 대한 방법 해서 for부터 satisfaction이 앞에 있는 methods를 이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과 삶의 만족감을 증가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자, 3번 문장 보실게요. 그것은, 여기 있는 그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gratitude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세는 심지어 증진시켜줄 수가 있는데 어떤 감정들? 뒤에 보니까 좋은 감정 다 나왔어요. 낙관주의, 기쁨, 즐거움, 열정과 같은 감정들을 증진시켜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좋은 것 증진시켜줬으니까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요? 안 좋은 건 줄여줬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안 좋은 감정들, 그러니까 불안이라든지 우울과 같은 감정들을 줄여주고, 두 번째 동사 증가를 시켜주는데 갑자기 이제는 감정선에서 뭐로 변하죠? 건강과 관련된 면역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blood pressure는 여러분들 혈압이죠. 그러니까 혈압을 줄여주기도 하고, 아직 동사 안 끝났어요. 자, reduce 또 뭐도 감소시켜주는데 우리가 어떤 아픔에 대한 증상들을 전부 다 줄여줄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동사 이 makes까지가 병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구문 독해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 1부터 5까지 적기는 했지만 얘는 병렬 문제로 나올 가망성이 사실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앞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Anyway, 자, 중요한 어법은 바로 bothered입니다. bothered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bothered은 누구를 시달리게 하다라는 타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이 뒷문장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수동이 와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make라는 아이는 여러분들 오형식 동사로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무슨 동사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사역동사로 알고 있죠. 그래서 사역동사는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뭐일 경우? 수동일 경우에는 우리가 PP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와 같이 수능 특강을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각 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법들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강에서는 병렬 문제였었고 2강에선 분사 구문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제가 심지어 인트로로 따로 빼기까지 했죠. 3강에서는 대동사 설명을 꽤나 오래 했던 기억이 나고요. 4강에서는 이제 오형식과 관련된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와 관련된 지문이 1번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정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강의에서 오형식과 목적 보호와 관련된 설명은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필기는 안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캡처 정확하게 하셔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알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형식과 관련된 목적 보호 자리 출제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뭐라고 부르다, 이름짓다, 선출하다, 고려하다, 만들다, 생각하다란 동사예요. 자, 이 아이들은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느냐? 명사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출제 의도는 첫 번째,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 두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즉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능동, 수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죠?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갖고 푸는데 얘네들은 뒤에 명사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자, 이들 뒤에 명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답은 뭐다? 수동이다. 이렇게 골라야 되고요. 더불어서 자, 요번에는 where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보자고요. 자, where에 밑줄 쳐져 있어서 뒤에를 봤더니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를 봤더니 name이 있어요. 그리고 명사가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다. 그럼 답은 관계부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관계, 대명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3강 마지막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무엇이라는 것을 뭐로라고 해석이 되는 아이들로서 keep, find, think, consider, make는 저는 학생들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냥 줄줄줄줄. 아시겠죠? keep, find, think, consider, make까지 그냥 줄줄줄줄. 자, 얘네들은 목적 보호로 뭐가 오느냐?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얘는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또는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 문제 어떻게 푼다? 얘가 수식해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뭐에 걸렸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오형식 동사에 걸리면 답은 형용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번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명사가 동사 하도록 말하다, 요청하다, 원하다 등등등으로 해석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 보통 빨리 뭐 생각하시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빨리 지름길을 찾아가지고 그 공식대로만 풀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99%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다 외우실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적어준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이왕이면 이거 알고 있으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긴 하겠죠. 빨리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99%에 해당되는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답은 A 아니면 B니까 얘를 외우면 되겠죠. 사역동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각동사는 뭐를 나타내죠? 감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 C 같은 거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제가 앞서서 imagine에 해당돼서 이 부분은 지각동사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속으로 그리다, 그려서 보다,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보다란 뜻으로서 imagine과 picture도 지각동사로 자주 사용이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뭐를 제외하고 얘네들을 제외하고 무조건 답은 뭐다? to다. 반대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절대로 뭐가 오면 안 된다? to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실게요. 준사역동사 have 같은 경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둘 다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아이예요. 둘 다 되는 아이니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get이라는 아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get을 준사역 동사로 해가지고 help랑 같이 외우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제가 여기다 get 명확하게 적어드렸어요. 준사역 동사라고 외우지를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get은 목적 보호에 to 부정사가 와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는 아이인데 선생님 그럼 왜 get을 제가 준사역 동사라고 배웠죠? 해석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나중에 수동일 땐 PP도 되고 여러 가지 어법이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3번 문제는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무조건 투부정사냐 동사 원형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어떻게 찾아요?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얘와 관련된 동사를 찾으러 가는 과정 중에 누구한테 걸려요?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아니면 무조건 답은 뭐다? 투부정사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외우는 건 굉장히 초보, 굉장히 하수, 완전 중딩 아시겠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투부정사가 올 수 없다. 자, 투부정사가 올 수 없으면 뭐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원형, ing, pp가 올 수 있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얘를 열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동사 원형이 오지만 진행을 강조할 땐 ing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동일 경우에는 반드시 pp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제가 원형하고 ing는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능동수동을 체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 푸는 방법 되게 쉽잖아요. 이 자리에 만에 하나 PP가 있어. 그럼 뒤에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문제 푸는 방법. 자, 이런 아이들을 발견을 했을 경우 능동수동 관대 관부 문제에서 명사 2개 유무 확인할 것. 자, 여기서는 이런 동사를 찾으면 답은 형용사일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투부정사냐 동사 원형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거 첫 번째. imagine picture 같은 경우에는 지각동사로 사용이 된다. 두 번째, help는 둘 다 된다. 세 번째,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찾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뭐를 체크해라? 마지막으로 수동을 체크해라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지금 반드시 캡처하셔서 오늘 중으로 딸딸딸딸 암기를 하고 나서 내일 한번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아마 정복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EBS 연계 교재는 원래 초반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다행인 건 여러분들 지금 방학 기간이고 그다음에 봄방학 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서 하나를 알고 열을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5형식 나올 때 이런 거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거나 복습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5형식 갑니다. 자, 여기 있는 it은 여전히 gratitude를 얘기를 하고요. gratitude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encourage 나왔네요. 누가 무엇하도록 격려하다, 고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뭐 체크하셔야 돼요. to exercise 자리가 보어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앞에 있는 많은 장점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운동을 하게끔 한대요. 운동을 더 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또 뭐 하게 돼요? take care of 여러분들 보이시죠? 보살피다, 우리의 건강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take는 어디에 대한 병렬? to exercise에 대한 병렬로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take가 encourages에 대한 병렬로서 takes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감사하는 자세 자체가 우리 건강을 돌봐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exercise의 주어는 누구죠? us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더 챙기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6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장점이 계속 나와요. 일단은 빠르게 일단 동사 먼저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동사 먼저 체킹을 해서 여기까지가 병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awake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겠어요? awake 같은 경우에는 깨어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형용사 부사면은 이거 보어 관련된 문제.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되면 빙이 생략됐다라고 보셔서 ing가 왜 왔느냐? 얘한테 영향을 주는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뭐가 보이세요? spend 시간 동사 ing 보이죠? 시간을 뭐 하는데 보내다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being awake인데 이 being이 생략됐다라고 보셔서 얘는 spend 때문에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서 여기서 끊으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깨어있는 시간이 적게 걸린대요. 뭐 하기 이전에 falling asleep 우리가 잠들기 이전에 깨어있는 시간이 적게 들고 마지막으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신선함을 느낄 수가 있다. 뭐 하자마자, 깨어나자마자 라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refreshed의 ed가 왜 왔냐면 feel이라는 이형식 동사에 대한 보어 자리로서 refresh가 누구를 상쾌하게 해주다라는 타동사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상쾌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자마자 내가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 라고 봐야 되는 문제니까 수동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ing 여러분들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얘도 여러분들 이왕 나온 김에 다 같이 필기해 주세요. on하고 upon은 같이 쓰여요. 그래서 on, upon, ing가 되면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자마자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고요. by ing는 너무 쉽죠. 방법론이에요.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in ing는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법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구문 독해를 하면서 특수한 부분에 내가 해석이 어색하거나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설지를 찾아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장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고서 저는 이 resilient가 보이는데 자,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이 자리 형용사 부사 있죠? 얘가 지금 누구를 꾸며주느냐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누구한테 걸린다고요? make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형식? 5형식. 그래서 이 자리는 목적 보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죠? 감사하는 자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회복력 있게끔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아직 문장이 안 끝났죠? 그런데 또 뭐가 나왔어요? 자, 이 recover 자리에 만에 하나 밑줄 쳐져 있으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동사, 원형과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가던 중에 누구한테 걸려야 된다고요? help에 걸려야 된다. 그럼 이 자리에는 to recover도 가능하고 recover도 가능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굉장히 충격적인 이벤트, 사건들로부터 그들이 회복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리뷰를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내용상으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죠. 좀 정확하게 보자면 해석은 잘 되긴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왜 운동을 더 하게끔 시켜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석하는데 어려움 없었고요. 로직상 어려움이 없어서 저는 어법만 좀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일 처음 embark란 동사 원형 외웠다. be about 동사 원형을 외우시면 된다고 했고 자, 두 번째 bothered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 얘한테 영향을 주는 동사를 찾아갔더니 make 5형식 동사에 걸렸네. 그럼 동사 원형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체크하라고 했죠? 뒤에 능수 여부를 여러분들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to exercise의 to 부정사 외웠다. 바로 앞에 있는 encourage에 걸린 5형식 목적 보호를 생각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awake 같은 경우엔 제가 깨어져 있는 이란 형용사로 사용이 돼서 여기는 spend less time being이 생략됐다라고 보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고요. refresh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구를 상쾌하게 해주다라는 VT 타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eel에 걸린 수동 형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resilient는 형용사와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앞으로 갔더니 5형식 make에 걸렸다라고 보시고 마지막 recover 같은 경우에는 recover과 to recover 둘 다 가능한 help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한 지문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놓으면 5형식에 대한 정복이 완전히 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4강의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죠.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 빠르게 살펴보실게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잠자리 습관 또는 잠자리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꿈과 뭐와의 관계성, inspiration.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영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감의 한 요소로서의 꿈의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4번은 interpret란 단어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해석하다 또는 이제 번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복적인 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발견이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 꿈과 관련되어져 있다.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뭐랑 관련됐어요? 잠자리 꿈과 관련되어진 내용이고 각각 해당되는 키워드는 조금씩 다르죠. pattern, inspiration, 그 다음에 difficult to remember 이제 포인트,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이라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과학적인이라는 게 포인트.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신 상태에서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을 갔더니 맨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져 있죠? 몇몇의 사람들은 꿈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라는 문장이니까 꿈이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value에 해당되는 게 2번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그 가치가 무엇이다? 많은 사람들이 report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영감을 얻었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정확하게 2번이겠구나 라고 고를 수 있는 1분도 안 돼서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전부 다 정독 예습이 되어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 글은 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즉 가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토픽은 마지막 문장 또는 첫 번째 문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봤을 때 dismis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 일축하다, 묵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dismiss는 해고하다, 해산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기는 해요. 자, 여기에서는 dismiss A as B라고 해서 A를 B로 여기다, 즉 consider 대신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게 우리가 딱 생각해버리다, 단언해버리다, 묵살해버리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nocturnal 같은 경우는 각주로 되어져 있지만 저는 필수 어휘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 relevant 같은 경우에는 relevant에 대한 반의어 정도가 되겠죠. relevant가 관련이 있는이니까 여기서는 관련 없는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on track 같은 경우에는 트랙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어떤 경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경로에 우리가 제대로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착착 잘 나아가다, 즉 성공하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고 comfort는 comfortable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단어라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ntegral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이라는 형용사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어휘라고 봅니다.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스키밍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꿈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왜냐면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얘기가 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뭐를 통해서 꿈을 꾸고 나서 영감을 얻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라고 하죠. 더불어서 이 꿈을 꾸면 또 어디에도 관련되어져 있다? 건강한 삶에도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건강한 삶을 살게 됐는지 마지막 문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글로서 내용상 어렵지도 않고 로직도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구문 독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some은 some people을 대신하겠죠.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이 왔으니까 이 사이에는 그렇죠. 목적절,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뭐 하다고? 꿈에 가치가 없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이 to miss에다 표시하셔서 빠르게 뭐 찾으셔야 돼요? 이 찾았으니까 가주어진 줄 체크하셔서 뒤에부터 해석하셔야 되겠죠. To dismiss these 이러한 밤에 일어나는 꿈을 뭐한 것으로 무관한 것으로 묵살하는 것은 어떻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이 글이 결국에는 주제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한마디로 뭐야? 꿈에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가 결론이 이미 나온 문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자, there's something 주어 동사 도치됐습니다. 뭔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에서 사실은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줘요. 자, 주어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도치를 시켜놨습니다. 더불어서 in remembering은 앞서서 제가 in 플러스 동사 ing 나오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기억할 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은 꿈에 대한 거니까 이 기억하다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dream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꿈을 기억할 때 얻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라는 지문입니다. 반드시 이 문장 수동태 같이 기억한 상태에서 뒷문장을 보셨을 때, 자, feel에다가 이형식 적어주시겠어요? 감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more부터 track까지가 전부 다 주격 보호에 해당됩니다. 근데 생김새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첫 번째는 connected, 연결이 되어진이라는 수동 pp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complete, 완성된, 완성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왔고 마지막으로 더욱더 착착 나아가는 즉 한마디로 성공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받게 됐대요. 뭐 했을 때? 기억을 하고 있었을 때. 자, 그 다음으로 4번 문장은 어려움이 없고요. 5번 문장 넘어갔을 때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해서 이 that은 앞에 있는 state에 대한 목적절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대성 이론이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바로 꿈에 의해서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 없죠? In fact, 사실 he claimed, 그는 주장했는데 여기 있는 문장 구조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he는 더불어서 아인슈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꿈이 바로 무엇에 대한 원인이 된다고 자신의 많은 연구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수거 하나를 보시면 be responsible for 같은 경우에는 A가 B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 거꾸로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A가 B에 대한 원인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장의 맨 처음에 ing로 시작하면 분사구문인가를 위해서 절을 체킹해야 되는데 이거 주어랑 동사로 만났네.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고 동명사를 주어로 취하면 동사는 단수 취급이니까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문장. 더불어서 7번은 좀 미리 말씀드려요. 서술형 대비하세요. 여기는 버릴 문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하고 makes가 나왔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as와 much가 그 사이에 걸렸어요. 자, 더불어서 선생님 그러면 sense라는 것이 셀 수 있나요 없나요가 아니라 이걸 좀 먼저 보시겠어요? make sense. 이치에 맞다. 일리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선 사실 make sense라는 동사고 전체를 꾸며주는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만큼 이치에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문법 더요. 여기 questioning ing 왜 왔는지 저 질문 드려요. 이게 바로 기억에 나셔야 돼요. 바로 동명사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자, 이거 대답을 안 했다면 여러분들 뭐가 안 돼 있어요? 3강 6번 아직 여러분들 복습 안 하신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정독도 했고 제 수업을 들었다면 심지어 제가 이 지문 가지고 서술형까지 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퀘스천에 동명사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아직 복습을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제 엊그제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내신하고 수능 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3강 6번은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이직을 할 때요, 당신이 포멀한 레터가 없이는 함부로 회사에다가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언하는 이 사항은 마치 일반적 상식과도 같은데, common sense. 어떤 상식? 당신이 길을 건너기 이전에 양쪽을 쳐다봐야만 하도록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라는 문장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때도 뭐가 된다? 이때 제가 뭐뭐만큼 정도를 나타내므로 아시겠죠? 셀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정도예요. 그래서 much가 나왔었고 뒤에는 이제 suggesting과 앞에 있는 common sense와의 상관관계성이 명사와 명사니까 동명사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더불어서 7번은 버릴 문장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릴 단어가 없어요. 자, why we dream은 ask에 대한 목적, 즉 명사절이니까 간접 의문문. why breathe도 마찬가지죠. question에 대한 목적절, 즉 명사절, 즉 간접 의문문.
의주동 순서까지 여러분들 어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마치 뭐와도 같다. 우리가 왜 숨을 쉬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커먼 센스란 얘기죠. 그 정도로 꿈을 왜 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에서는 이제 꿈꾸는 게 건강한 삶에도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자, 위대한 뉴스가 있어요. 자, 놀라운 뉴스가 있대요. 놀라운 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서 비동사의 주격, 보어, 즉 명사절에 해당되는 접속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엄청난 뉴스가 있어요. 그 뉴스가 뭐냐면 바로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 디스가 가리킨 거 앞문장 전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꿈이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막 알아야 될 great 뉴스가 바로 뭐냐면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whether or not 주어가 동사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즉 우리가 우리의 꿈을 기억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필수적이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은 리포트가 보고하다 말하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했다고? 영감을 받았다고. 근데 꼭 영감을 받았다가 아니라 생각나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났대요. 자, 무엇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뭐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뭐 하자마자? 깨어나자마자. 자, 그리고 나서 even though로 이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뭐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특정한 꿈을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깨어나자마자 어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생각이 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꿈에 대한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인스퍼레이션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문장으로 전개가 됐죠. 내용상 어려움도 없고 로직도 어렵지 않아서 어퍼 포인트만 찍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첫 번째 투부정사 외웠더라. 가주어진 주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는 투부정사부터 remembering까지 괄호쳐서 앞에 있는 something 꾸며줘야 된다라고 했어서 수동 주의하시고 connected도 수동인데 pp가 온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저 앞에 있는 feel 때문이다. 자, makes의 s 단수는 외웠더라. asking이 동명사 주어였었지.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many much 주의하셔야 되는데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만큼 일리가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 sense와의 병렬을 이루는 questioning을 주의하셔서 이 자리가 동명사. 한마디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asking부터 여기 한 문장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그냥 통째로 암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that은 앞에 비동사에 대한 주격 보호, 즉 명사절 접속사로 오랜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being inspired 같은 경우에는 report에 대한 목적어 자리로서 동명사에다가 수동까지 걸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1번 지문을 할 때에는 어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그 어법적인 포인트 때문에 강의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했었죠?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뭐 목적 보어로 형용사를 취하는 것, 명사로 취하는 것, 원형으로 취하는 것 등등등을 나타내는 누구? 오형식 동사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단어 제가 얼추 세기로는 23개인가 정도로 되고 중학교 한 1, 2학년 수준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4강의 1번과 2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